구독, 좋아요. 그 조국 오늘 보니까 조국이 비대위원장 사퇴해서 당대표 도전한다고. 아유, 참 진짜 조국 진짜 잘하는 짓입니다. 조국 독재당. 네, 조국 독재당에서 비대위원장을 또 해가지고 임명직 셀프 임명직 대표 한 다음에 전당대회 또 한대요. 조국 혁신당. 이제 선출직으로 해서 이제 임기 늘리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조국 같이 호명되는 연결지어서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이 있죠. 바로 한동훈입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유승민 뭐 등등 이렇게 와, 이름들이 쭉 참.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비판받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게 있죠? 참 유사성이 짙은 이름입니다. 자녀 관련해서 자녀 스펙 관련 논란이 있는 사람이라거나 특혜 관련 논란이 있는 사람이라거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남 좌파다라는 점에서 아주 동질성이 짙은 새 이름인 것 같은데 특히 첫 번째 이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왜 이렇게 언론에서 억지로 띄우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유착관계가 있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예. 의아해요. 아무도 저 이름에 대해서 향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10년 전에 바른정당을 형성하면서 세력을 만들어 온 당내 뭐 기득권 정도면 모르겠지만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기억을 하고 있다 그래도 부정적으로 기억을 다수가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리고 대구에서 세습받아서 세습받은 지역구에서만 대구에서만 국회의원 했던 사람을 갑자기 뜬금없이 지난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후보군이라고 띄우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접근이었고 정말 그거는 경기도 도민들한테 예의가 아니죠. 경기도에서 의정활동도 안 해본 사람이 무슨 경기도지사를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래놓고 본인이 경선에서 떨어지니까 억울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악담을 퍼붓고 그 다음에 김은혜 후보가 잘 돼야 될 텐데 거기다가도 침 뱉은 거 아닙니까? 뭐 하는 짓이에요? 김은혜 당시 후보가 지금 현재 의원님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김동연에게 졌었단 맞아요. 말입니다. 정말 근소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김은혜 의원이 그때 당선이 됐다면 우리는 경기도지사, 최초의 여성 경기도지사를 우리 당에서 배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초의 지자체장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배출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박탈시킨 것이 세습 정치인 유승민. 세습 정치인 강남 좌파 유승민이 막았던 건데 지금 그 이름이 무슨 대안이라고 당의 뭐 고문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그런 말씀을 딱 하시자마자 이런 움직임이 시작이 됐어요. 이 두 이름이 갑자기 언론에서 노출이 되고 장동혁 대표의 이름이 더 많이 노출되어야 정상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더 많이 기사화되어야 정상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전혀 존재감도 없고 인지도도 없는 사람의 이름을 억지로 언론들이 띄우는 모습은 저는 고의성이 보인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제발 그렇게 먹던 우물에 침 뱉는 짓 했던 사람은 기웃거리지 말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한동훈은 왜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언론에서? 뭐 장혁이랑 토론한 게 대수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장혜영 의원과 토론을 한 장면도 너무 우스웠던 것이 예. 장혜영 의원이 당사자인 김슬기 대표랑은 토론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한동훈이랑은 한 거잖아요. 결이 비슷한 사람이라서 했겠죠. 사실 한동훈의 정체성을 보면 이재명 욕할 때만 우리 쪽인 척하는 거지 녹색 정의당입니다. 그러니까 김예지 의원 같은 사람을 2번 비례 공천을 준 거예요. 김예지 의원. 예. 그렇게 비례 공천을 줬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탈원전에 반대했던 사람까지, 탈원전에 찬성했던 사람들까지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에 추천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뭐라고 저는 장혜영과 한동훈의 토론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별로 대표성도 없는 거고, 차라리 현역 의원들 중에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한다거나, 아니면 말씀드렸던 김슬기 대표와 민노총의 누군가가 한다거나, 또는 장혜영이 그렇게 노동자에 대해서 잘 알고 택배 산업에 대한 전문가라면 김슬기 대표랑 만나서 했어야죠. 그렇죠. 김슬기 대표가 우리 세대적 당위성도 있고 직업적 당위성도 있고 본인께서 말씀도 잘 하시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데 저는 이 장면들이 이 기득권들이 우리 정치를 어지럽히고 있는 기득권들이 본인들의 셀프 자화자찬 파티를 했다고 봤어요. 아무런 감동도 남지 않고 의미도 없는 자리였다고 보고요. 예. 기성 그런 언론이든 방송사든 이런 식의 쇼잉이 더 이상 국민 여론에 유효하지 않다라는 점도 좀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팬클럽에서 좌표 찍어서 가서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른다고 여론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한동훈을 지지하는 다수의 할머니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 할머니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맞을까요? 10대, 20대, 30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맞을까요? 한동훈 전 대표 10대, 20대, 30대에서 좀 인기가 있어요? 어떤가요? 모르거나 싫어하죠. 모르거나 알면 싫어하고 네.
관심이 없죠. 알면 싫어하고 모르면 모른다. 네, 그리고 인기가 없는 거네요. 네, 제가 지인들이 펜타포트에 갔던 지인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걸 언론에서 띄워주는 기사를 많이 써줬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경악하면서 뭐 락 페스티벌 갔다 이거? 네, 경악하면서 인천 펜타포트 락페에 갔다는 걸 경악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했던 이야기가 다 2030입니다. 90년대 중후반생들이었는데 저한테 해줬었던 얘기가 그때 안 마주쳐서 너무 다행이다. 너무 불쾌하다. 너무 얼마나 불쾌하다. 싫었으면. 봤으면 기분 잡칠 뻔했다. 그게 정치와 무관한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중도층 수도권 청년 민심 정도다라고 알았으면 좋겠고요. 억지로 이런 사람 이름 띄우지 마시고 우리가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차출을 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경기도에서 의정활동을 했거나 정치활동을 우리 당에서 오래 해온 분이 당연히 거론이 되는 것이 맞고 우리도 그런 분을 공천을 해야 경기도 도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남하경 뭐 전 대변인 맞아요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당대회 때 막 사회 본 여자애 있잖아요. 대변인은 아니죠. 대변인은 아니죠. 이분 요즘에 그 어린 친구 같은데 요즘에 뭐 어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유튜브 방송에 때 매일 신문 유튜브인가 어디 뭐 방송 출연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더 해봐야겠지만 이게 방송 출연도 카르텔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불이익 볼 것 같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아름아름 아는 사람 꼽고 누구 출연시켜라고 하면 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저는 왜 무슨 자격으로 뭐 때문에 전문성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출연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사람들을 띄운 게 뭐 박상수 변호사니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지금 뭐 송영훈, 박상수 이런 사람이 패널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카르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 당에서 그런데 출연해서 목소리 낼 수 있는 뛰어난 청년 인재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분들에게는 기회가 제공이 되지 않고 저런 사람이 출연하고 있는 상황도 우리 당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청년 인재 어느 집 아는 사람 아들딸 스폰서 아들딸 꽂는다고 청년 여론 안 따라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또래들이 그리고 후배 세대들이 봤을 때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보기만 해도 비호감인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얘기하는데 당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좋아지겠습니까? 그리고 인지도도 없는데 억지로 인지도 만들어주겠다고 한동훈계 사람들이 왜 포기를 못하냐면요. 2024년 한동훈 비대위 이후에 그때 정말 우리 당의 유능한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당의 유능한 인재들이 당이 아니라 정부나 대통령실에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빈자리를 그들이 빈집털이 하듯이 온갖 특권을 마음껏 누려봤던 겁니다. 사실상 당의 독재자였던 한동훈을 이용을 해서 본인들이 온갖 특혜를 누렸던 그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지금 마치 본인들이 피해자라도 된 듯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발 그런 짓 그만했으면 좋겠고 뭐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징계를 받지 않는 상황이 연출이 됐던 것이 참 저는 난감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JTBC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 선동을 앞장서왔던 사람을 우리 당에서 왜 당협위원장직을 제공을 해야 하며 한동훈 체제 때 왜 지명직 최고에 임명을 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지금 한 가지 더 한동훈 측근 중에 누가 있죠? 진중권 교수. 이 사람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될 때 최악의 인사라고 폄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이진숙 위원장의 고초에 대해서 공감하는 척하면서 또 보수 코스프레 하거든요. 진중권? 네. 근데 한동훈 주변 인사들을 다 뜯어보면 다 좌파 출신이에요. 저는 진중권에 대해서는 딱 예전부터 생각이 같습니다. 저는 진중권이라는 사람 좀 불쌍해요. 불쌍한데 동정심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딱 이걸로 정리를 할게요. 저는 전혀 불쌍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무슨 영향력 있는 스피커인 양 어용 방송에서 행세하는 장면을 앞으로 우리 세대가 삭제해 나갑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런 이름들은 이미 10년 전에 가치가 끝난 이름이고 한동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통을 이어받을 사람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기대를 걸었던 것이지만 그 사람의 정체성이 지난 1년간의 시간 동안 전부 다 드러났습니다.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 측근인 뭐 박상수라거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참여연대 출신 이런 사람들 많죠. 사실 그런 세력들에게 우리가 자리를 내어줄 필요도 없고 뭐 친문 세력이다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뭐 본인도 문재인 때가 화양연화였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때를 화양연화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우리 당에서 정치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본인들이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너무 있을 것 같고 호소력이 있는 너무 뛰어난 인재인데 당원들이 몰라줘서 답답하시면 탈당해서 출마하세요. 네. 그렇죠. 탈당해서 출마해서 지지율로 한번 검증해 보십시오. 당원들이 몰라주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아서 지지를 안 하는 겁니다. 아 그냥 제 생각에는 당원들도 이제 더 이상 관심을 갖기도 싫은데 자꾸 이렇게 하니까 억지로 이 이름을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억지로 포장을 하고 한동훈 뭐 개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한동훈 팬클럽 같은 그런 능력 없는 애들을 청년 인재라는 식으로 띄우려고 하니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니 제가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유튜브 뭐 저희 방송도 이제 많이 이제 모든 뭐 방송 관계자분들 모니터링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 패널 백지원 대변인 제 옆에 있잖아요. 아니 백지원 대변인 근데 저는 뭐 그런 방송은 안 나가고 싶어요. 제가 저런 이상한 사람들 같이 그런 사람들과 제가 뭐 얘기에 나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나눠도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말 괜찮은 청년 인재들은 윤석열 대통령 선대위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인수위에 들어갔었어요. 그렇게 해서 정부 또는 대통령실 또는 당시 직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 출마를 해서 기초의원 또는 광역의원에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청년 인재는 이미 우리는 형성이 돼 있어요. 청년 인재를 길러야 된다? 그거 전부 다 저런 낙하산들을 위한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있는 인재들은 억지로 외면하고 짓밟으려고 했으면서 저도 많이 당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있는 인재들 사실 기초의원 중에 저는 제가 개인을 추천을 하긴 좀 그렇지만 뭐 최인호 의원 같은 사람 대표성 정말 있거든요. 최인호 의원이 전개에 어떻게 입문을 하게 됐습니까? 전교조 교사랑 정면으로 고등학교 때 싸웠기 때문이죠. 이런 분을 출연을 시켜야죠. 저 사람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전 처음 들어보지만 뭐 곽종근의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동훈을 위한 논리를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그분이 곽종근이 옳다고 생각하든 말든 그건 아무한테도 영향력이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관심도 없고. 최인호 관악구는 진짜 고등학교 그 10대 어린 나이에 거의 진짜 혼자서 전교조 세력에 맞서 싸운 사람이 지금 이제 그 정계 관악구 의원이 돼서 열심히 활동했고 저희 패널마이크 방송도 많이 나왔었고 네, 그리고 이 관악구라는 지역도 어려운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인재는 관악구 구의원에 당연히 재선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는 시의원이든 그리고 관악구가 어려운 지역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친구가 준비가 됐을 때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 출마 같은 것들도 우리가 서포트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청년 인재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지 한동훈 너무 좋아요 하는 친구들 본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어용 언론 카르텔 이용해서 억지로 방송에서 띄운다. 이런 짓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팬클럽 활동을 하세요. 아니 유튜브 있잖아요. 채널 뭐 언더 73 거기 나가던가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 라이브 방송 요즘 하던데 가서 새우깡 같이 드세요. 그 최혁진 수준의 합성물 만들었던 곳이 언더 73입니다. 여러분. 같이 새우깡 같이 드세요. 가서. 그러니까 언더 73에서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었느냐 짚어드리면 러브버그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합성을 한다거나 그런 아주 더럽고 기괴한 최혁진보다 더한 수준의 합성물을 만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네. 여러분 문재인이 유튜브 시작한답니다. 언론 보도 보니까 네. 그 혼자 시작하는 건 아니고 탁현민이 뭐 같이 뭐 할 거다라고 하는데 네. 뭐 책을 소개하는 그런 유튜브를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책만 소개하겠습니까? 책 소개하다가 이런저런 얘기 나오겠죠. 그리고 책 소개가 사실 선민의식이죠. 책 소개도 목적을 가진 책들을 아마 소개하게 될 거고요. 뭐 베스트셀러를 하면서 뭐 조국 책이나 들고 오겠죠 또. 네, 그리고 어용 언론들 뭐 문재인이 유튜브에서 이 말했다 또 기사 실어줄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방선거 전에 여론 교란 작전을 펼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탁현민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단한 기획가인 것처럼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지만요. 저는 책 관련 기획을 했다는 것부터 조금 감각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과거 MBC 책을 읽읍시다 수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정말 소비할 사람이 있을까요? 소비할 청년이 있을까요? 중국인들이 좀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양산에 중국인들이 찾아가서 책 들고 인증샷 찍은 것들 샤오홍슈라거나 웨이보라거나 중국 소셜에도 많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을 타겟을 해서 유튜브로 돈 벌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조용히 산다고 본인 입으로 말했잖아요. 언제 조용히 살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요. 조용히 산다고 말했으면 말을 좀 지키고 전 문재인 조용했던 건 그때였던 것 같아요. 문다의 음주운전으로 난리 났을 때. 근데 저는 그때는 이 또 뻥끗 안 하더만. 근데 우리가 지방선거 때 정말 무능한 한동훈 체제 때문에 실패를 했지만 우리가 부산 경남 지역에서 성공했던 이유는 우리가 지켜냈던 이유는 문재인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이 갑자기 부산 지역을 활보하기 시작하면서 PK 지역에서 분노를 하셨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나오는 것이 아마 본인들은 지방선거 서포트 의도가 있어 보이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능 일주일 남은 학생입니다. 펜앤마이크 친구들한테 알리고 있는 멸공. 예. 네. 실제로 백 대변인한테 수능 앞둔 학생들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연락을 많이 한다고. 네, 제가 이제 지지자들 중에서 또 10대 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고등학생 그리고 뭐 지금 N수생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한 달 정도 라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라고.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락도 많이 오고 있고 저도 다 보고 있는데요. 수능이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네, 지금 일주일 남았습니다. 근데 식사 거르지 말고 너무 긴장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잠 많이 자야 돼요. 네, 푹 자고 식사 거르지 말고 그냥 평범한 모의고사 치러 가는 날처럼 생각하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자신 있게 치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재수를 했었는데 사실 고3 때 수능에 아쉽게 제가 쳤던 이유가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걸로 완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그때는 좀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근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당당한 마음으로 자신 있게 그 밝은 기분으로 치시면 성적이 또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식사 절대 거르지 마시고 침착하게 기분 좋게 치르고 오시길 바랍니다. 네, 라이브 방송 어디서 하나요? 백지원 대변인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이 보통 몇 시에 하시죠? 보통 밤 10시 정도에 제가 그냥 무작위로 하고 있었는데 일단 수능 칠 때까지는 안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안 하고. 네, 그리고 수능 치는 주에도 논술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게요. 야, 디테일하시네요. 네, 제가 수험생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너무 잘 압니다. 예,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수능 치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주까지는 아쉽겠지만 백지원 대변인 라이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배려를 하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 주 지나면은 2주 뒤부터는 이제 백지원 대변인 개인 라이브도. 네, 그리고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열공이 멸공이다. 제가 이 말 하거든요. 예. 그 동기부여가 이건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도 좌파들에게 성적으로 지지 말자. 이 생각하면 최고의 동기부여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학교 급식실에서 혹은 학교 교실에서 김어준 방송이 나오는 것에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항의하세요. 네.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 교실에서 학교에서 김어준 방송 따위를 틀 수가 있느냐라고 당당하게 항의하세요. 그리고 차라리 백지원 대변인 라이브 방송이나 저희 펜앤마이크 방송 틀어라! 라고 해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끝으로 또 방송 마무리. 네, 동아킴님, 백지원 대변인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멸공.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끝으로 오늘 마무리 코멘트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예산 정국이 또 되면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국 명예훼손법 같은 게 생겼다는 거 말씀드렸던 11명의 의원들에게 항의 많이 해주십시오. 전화하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목소리 동원해서 절대 이런 악법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 심지어 형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시라는 말씀드리겠고 또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열공이 멸공이다 그거 생각하시고 자신 있게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 목요일이면은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 이제 수능이죠. 수능 보시는 모든 분들 떨지 마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도록 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